70년대, 80년대 학교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 붙어있던 이 포스터를 기억하십니까?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분식을 먹자는 분식 장려운동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혼분식 장려운동이 시작되면서 흰 쌀밥을 먹는 식단이 밀가루 식단보다 키가 크지 않고 심지어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불신감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아주 독특한 그래프 하나를 발표합니다. 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당뇨 환자 수가 늘었다는 보고인데요. 과연 흰 쌀밥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일본 후쿠이현.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내에서도 후쿠이현은 니가타와 함께 중요 쌀 생산지다. 주 산업이 농업이다 보니 후쿠이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전국 1위로서 쌀의 도시로 이름나 있다. 그런데 후쿠이 현창에는 쌀과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저의 현에서 평균 수명과 쌀 섭취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남녀 모두 쌀 소비량과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을수록 더 장수한다는 뜻. 실제로 후쿠이현은 일본 내 평균 수명이 두 번째로 긴 장수 마을이기도 하다. 과연 쌀과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본의 또 다른 장수 마을 야마나시현 유즈리하라. 마을 입구에 장수 마을 비석이 무색하지 않게 유즈리하라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9.38%로 전국 평균 2.2%에 비해 크게 앞선 곳이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5살이요. 평소 이렇게 밭일을 하시나요? 예, 매일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95세의 나이에도 최근까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의 모습. 우리는 그 건강의 비밀을 마을 회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역시나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는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곳의 전통 식단으로 차려진 식사. 이곳에서 나는 음식으로만 꾸려진 식단은 야채와 감자, 된장국 등의 반찬들이 거친 쌀밥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도로가 뚫리면서 외부의 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먹었던 이 마을 전통 식단이다. 누구보다 이런 음식을 즐기는 야마구치 씨는 동물성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이 마을 식단을 장수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백미를 100% 사용하는 식사가 대부분이지만 그중에는 보리나 수수를 섞어 먹거나 혹은 백미를 대신해서 현미로 밥을 해 먹는 가정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식단은 그대로 개별 가정에서도 이어진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노부부, 오이 무침, 우엉조림, 감자조림 등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다. 그러나 이런 식단을 즐기고 있는 노부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요즘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마을 평균 수명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은 90살이고 앞집에 사시는 분도 지금 90입니다. 그분들 모두 아주 건강하시죠. 하지만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엔 각종 병으로 부모보다 먼저 죽어 부모만 살아계신 일이 아주 많아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차이는 바로 식습관에 있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수많은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고 당뇨 환자 수는 세계 5위다.
장수식은 역시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채소보다 육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으로 바뀌었죠. 특징적인 것은 일본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김기범 씨는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 당 높았을 때는 500도 났고 의사가 노랑딱질 붙었다고. 노랑딱질 붙었다니까 옐로 카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입원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때 당시는 말할 수가 없었지. 당뇨성 실명의 위기에서 혈당을 억제하기 위해서 김기범 씨와 그 아내가 선택한 식이요법은 바로 쌀이었다. 그중에서도 도정하지 않은 상태의 현미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는 것이 포인트. 저희가 2005년 3월 28일부터 식이요법에 들어갔는데요. 볶음국식을 먹은 거는 한 9월쯤부터 먹었어요. 현미를 중간불에 놓고 달달 볶으면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뻥튀기처럼 내부가 크게 부풀어 고소한 맛과 함께 밥보다 약간 딱딱한 상태가 된다. 최근에는 현미 외에도 다른 잡곡들도 함께 볶아서 먹고 있는데 곡식에 들어있는 당질은 물론 콩 단백질과 비타민도 함께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이섬유로 된 껍질이 있는 현미는 일반 쌀보다 소화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다 볶아서 먹으면 쪄서 먹는 것보다 소화가 어려워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 꼭꼭 씹지 않으면 목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는다는 것은 꼭 침을 꼭 삼켜야만이 꼭꼭 씹히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혈당도 조절되고. 그렇다면 실제로 쌀을 먹는 것은 혈당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인간의 주식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두 음식 밀과 쌀. 밀과 쌀을 각각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쥐에게 장기간 먹여 각각 혈당의 변화를 살펴봤다. 인슐린이 완만하게 분비되어야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 실제로 밀가루와 감자, 옥수수 등의 탄수화물 식품의 인슐린 변화를 살펴봤을 때 밥이 가장 완만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혈액 중에 혈당이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당 조절에 좋지 않거든요. 즉, 당뇨의 조절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 식품은 바로 쌀. 그중에서도 현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미란 무엇일까? 경기도의 한 쌀 재배지. 마침 추수가 한창인 이곳에서 쌀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계화된 장비로 볕단을 베어나면 바로 1차 탈곡 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벽시 상태의 쌀. 이 벽시 상태의 쌀은 다시 도정하기 위해서 벽껍질, 즉 완겨층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도정이다. 네, 이게 현미라고 하는데요. 이 현미에는 씨눈이 있고 강충이 있고 전분충이 있습니다. 그 씨눈이 있는데 이 씨눈은 현미의 끝부분에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씨눈입니다. 완겨층을 벗겨낸 쌀알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쪽의 호분층, 외곽층의 쌀 껍질 부분,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된 씨눈, 안쪽의 당질로 구성된 전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미만으로도 고급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건강식품이지만 쌀눈과 쌀껍질이 있는 현미의 영양소는 백미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이 쌀눈과 쌀껍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아직 40대 초반 한창 나이인 이은창 씨는 6년 전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지금은 혈압의 안정을 찾은 상태.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압약